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현입니다. 24년도 지시문 면접 기출풀이. 네, 오늘은 이제 국제형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형은 이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지금 보시는 문제는 정시 국제형 문제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앞으로 가보시면 네, 수시 문제도 있습니다. 그 국제형이라는 거는 이제 조금 그 국제인재랑 헷갈리는 경우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어, 파스, 그다음에 ASD 혹은 이제 ISE 수시는 그렇죠. 보기를 쓰는 전형들이죠. 예, 그 전형의 면접 문제고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수시는 그렇게 세 군데고 정시에서 유디도 이 전형으로 지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수시 같은 경우에는 뭐 활동우수랑 같이 쓸 수도 있고, 그다음 특히 이제 특기자 국제인재랑도 많이 쓰는 전형이고요. 그리고 정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의대와 거의 더불어서 유의하게 면접이 있는 전형도 있죠. 우선 수시든 정시든 두 가지 문제 유형 다 여러분에게 면접을 준비에 있어서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연세대학교가 면접 문제 포맷이 21학년도 이후에 뭐 전형 관계없이 거의 비슷하다고 말씀도 드렸었고, 특히 이제 국제형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20년 전형 문제도 매우 비슷하죠. 그리고 그 이전부터 정시 면접도 있고 해서 이제 상대적으로 연습할 만한 기출 문제가 많다는 장점이 있고요. 이제 그보다 더 큰 특징은 뭐냐 하면 이제 사실은 문이과가 같은 문제를 풉니다. 즉, 이제 이 문제 지금 보시면 제가 일단 오늘은 정시 문제 먼저 말씀드릴 건데 24년도 기출 같은 경우에는 문과, 이과 모두 같은 문제를 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과 친구들 볼 때는 뭐 그냥 그런 것보다 할 수 있는데 이과 친구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네, 이게 이과 문제야? 이과도 이 문제 푸는 거 맞아? 문과 문제 아니야? 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염두해 주시고요. 올해도 마찬가지로 일단은 네, 요 조명은 이제 문이과가 같은 문제를 푼다라고 생각하시고 준비를 하셔야 될 겁니다. 제가 오늘 정시 문제를 먼저 보겠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작년이 좀 이례적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시는 이 지심은 가나다라 지심 4개 있죠. 그리고 하나는 영어 지심. 그러니까 이제 이 면접에 대한 가장 큰 오해는 영어를 굉장히 잘해야 한다. 혹은 영어 면접 아니냐라는 오해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네, 이 면접은 영어 지심이 한 단락 정도만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뭐 사실 수능에서 뭐 이게 최저가 걸려 있었잖아요. 작년 수시 같은 경우에 뭐 영어 1등급, 뭐 2등급 정도 맞는 학생이면 이 제시문을 풀어내는 데 있어서는 별로 어려울 것이 없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영어에 대한 뭐 이슈는 없는 전형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게 지금 전형식 문제고요. 왜 그럼 작년 건 정시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냐 하면 작년 수시는 유형이 좀 달랐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유형이 거의 깨진 게 4년 만에 처음인데 제시문이 가나다 3개만 있고요. 음, 그다음에 문제 2개가 있긴 한데 상대적으로 조금 간략하고 난이도도 낮췄죠. 이유는 이 작년에 이 수능 최저가 영어 1등급이 작년까지 걸려 있었거든요. 그래서 영어 1등급을 못 맞출 것이 너무나 대대적으로 예고가 됐기 때문에 약간 급하게 문제 난이도를 좀 떨어뜨리지 않았다. 그리고 사실상 작년에는 면접 결과에 관계없이 수능 치료만 맞추면 수시에서는 다 합격을 했죠. 예, 그래서 거의 뭐 모집하려는 인원의 절반 이상이 이월되긴 했는데 올해는 영어 최저가 2등급으로 낮아졌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네. 그래서 이제 면접 역시 준비를 열심히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정시 문제 한번 가보죠. 일단 정시 문제가 가장 전형적인 문제였기 때문에 매년 보게 되면은 자, 제시문 가나다가 있고요. 자, 1번 보시면 가나다의 관점을 비교하시오 나와 있고 2번에서 라를 바탕으로 가와 다를 분석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 그럼 일단 가나다 관점 비교잖아요. 그럼 이거 일단 저희 논제 분석 해보죠. 그래서 논제 분석은 이제 이게 소위 말하는 3자 비교 문제라고 말씀드렸고 연대가 기본적으로 원조고 연대 논술이 원조고 고려대학교 개정이나 서울대 일반 전형 문제에서도 간혹 출제는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이제 1번은 3자 비교입니까? 3자 비교 문제고 3자 비교는 어떻게 하는 거라 그랬어요? 두 단계로 나눠서 하는 거라 말씀드렸죠. 그래서 1단계에서는 일단 그래도 유사한 둘과 를 비교한다. 완전 이질적 하나를 나눠본다. 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걸 어떻게 좀 나눌지 가서 이유를 설명해 줘야 될 것 같고 두 번째 요소는 이제 유사한 둘끼리 어떻게 다른지를 비교해 보면 된다고 했었죠. 이게 뭐 이 정도 내용을 정리해 주신 1번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번 문제. 2번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이제 분석 문제예요. 자, 연대는 이제 뭐 평가하라는 것과 아닌 것만 보시면 되는데 이건 평가하라는 것은 이제 뭐 아니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일단 연결 짓는 게 기본일 것 같고요. 그러면 라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라의 분위기 보이지만 라의 내용을 요약하고 이걸 토대로 이걸 뭘로 분석을 해요? 다 가로 분석하라고. 주요 포인트 3단계로 분석이라는 건 라에선 이렇다, 가에선 이렇다. 그래서 이렇게 연결된다. 그렇게 세 부분 써주시는 말씀 드렸고 그다음에 다시
이렇게 할까요? 잠시만. 지금 바로 분석을 해봐야겠구나.가 되는 거죠. 이렇게 좀 정리를 해놓고 가기로 하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실제 그 작성하시는 메모도 이제 이렇게 약간 논점을 좀 파악해 두시고, 그다음에 이제 내용을 읽으면서 채워가시면 충분하겠죠. 여유 있게 두기로 하고, 자, 그럼 이걸 토대로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라가 보면요. 그래서 뭐 가나다 내용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가에서는 어떤 얘기를 기본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가 내용은 이제 이렇게 읽으면서 이쪽에 가 내용이 좀 필요하니까 일단 여기다 갖다 써놓으면 좋겠죠. 가에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파놉티콘의 얘기를 하고 있죠. 파놉티콘의 얘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기본적으로 두 가지 파놉티콘의 차이를 얘기하고 있긴 있어요. 냉담과 뭐 현대 파놉티콘, 디지털 파놉티콘 차이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뒤에 가면 나오겠지만 이제 뭐 디지털 파놉티콘도 나오긴 하죠. 그럼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파놉티콘은 이 비교된 내용이 나오긴 했으니까 잠깐 적어보면, 여기서는 과거 벤담의 파놉티콘과 디지털 파놉티콘, 지금 최근이겠죠. 이걸 비교했을 때 어떤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나의 마음을 읽는다. 이건 굉장히 어쨌든 이 개인을 읽어내는 데 있어서 성공적인 얘기를 한다고 좀 보면 되겠죠. 개인의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파악을 매우 잘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일단은 그렇게 좀 정리해 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지시면 나는 뭐 이 중에 내용은 없으면 우리가 내용을 보고 가야 되니까 보자. 칠면조에 나오고 있어요. 칠면조가 농부를 관찰한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여기서 와서 봤더니 결국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것처럼 마치 칠면조가 AI를 하고 있는 건데 데이터의 규칙성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대로 파악을 한다 못한다? 못한다는 거죠. 먹여줄 줄 알고 오는 줄 알았는데 매일매일 그랬기 때문에 네 이제 이날은 어떻게 된 거야? 자기를 잡아갔다는 거죠. 잡아먹으려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뭐야 기본적으로 가와 비교했을 때는 상대적으로 이거는 뭐그 관찰을 통해서 혹은 이제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성공했으니까 실패했으니까 기본적으로 실패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이제 여기는 상대적으로 표시만 이렇게 가면 여기 상대적으로 봤을 때 여기서는 뭔가 성공적인 얘기, 여기서는 실패한 얘기를 하고 있다. 이제 이거 표현하는 이유는 일본에서 비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약간 대립되는 포인트가 약간 보이는 거죠. 자, 그 다음 다로 한번 가보죠. 다에서는 이제 SNS에 대한 얘기를 하죠. SNS 얘기를 하는데 어떤 얘기가 나왔어요? 반드시 시극이 그리고 이제 어떤 일은 안 나타나요? 밑에 나오는 것처럼 좀 슬픈 내용은 안 나타난다는 거죠. 그럼 결과적으로 우리가 SNS를 통해서 그 사람을 파악했을 때 성공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잘 안 될까요? 실패하겠죠. 왜? 이 사람이 약간 의도적으로 왜곡된 정보를 올려놓으니까 라는 얘기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다의 내용 좀 여기 다시 정리를 하고 가면 그래서 이제 뭐를 얘기하고 있어? SNS 얘기를 하고 있어. 들리죠? 이제 파놉티콘에 해당하는 것은 SNS가 됐고, 이제 SNS 통해서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는 사람들이 이제 희극만 올리고 슬픈 일을 안 올리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이제 파악에 실패하게 된다. 제대로 알 수 없다 그 사람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일단 이 정도 가면 우리 일단 1번부터 좀 정리해보죠. 그러면 유사한 둘과 이질적 하나를 나눌 수 있을까요? 이거는 여러분이 두 개로 사실 파악할 것 같기는 한데, 파악할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자, 기본적으로 일단 뭐 쉽게 가는 건 좀 더 단순하게 이제, 표면적으로 보이는 거 보면 어쨌든 그런 이제 이런 뭔가 관찰을 통한, 기본 공통적으로 관찰을 통한, 뭐 감시로 관찰이기도 관찰을 통한 뭘 알고 있어? 그 개인의 파악에 대한 얘기를 공통적으로 하고 있어요. 이 공통점. 근데 뭐 어떻게 다르다? 근데 어쨌든 가는 실패했고, 가는 성공했죠. 가는 성공했고, 그다음에 뭐 어떻게 되는 거야? 나와 다는 실패했어. 그런 차이를 하고 있죠. 어, 왜냐하면은 이제 가에서는 뭐 뭐까지 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 가에서는 이제 뭐 마음을 읽어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정치적 성향까지를 정치 성향, 뭐 취미까지 알아낼 수 있다라고 한 반면에 어, 나다는 어떻게 된 거야? 나다는 이제 뭐 잡아먹혀버려.
잘못 판단 잡아먹히고 그다음에 여기서 이 4에서는 아예 이제 그 좋은 면만 희극만 보니까 이런 차이를 얘기를 하고 있죠. 이게 일단 1차적인 비교가 없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잡았다면 2차적인 비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유사한 줄끼리 가야 되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 나와 다는 어떻게 다른가? 나와 다. 그럼 일단 나와 다의 차이는 가장 차이는 뭐예요? 의도성이겠죠. 어, 즉 나는 의도하지 않은 실패고 근데 다는 처음부터 올리는 사람 자체가 왜곡돼 있잖아요. 왜곡과 의도성이 있는 거죠. 그런 차이니까 음, 나에서는 그냥 네, 데이터를 뭐 보지 못해요. 해석하는 그래서 이제 실패를 한 건데 다에서는 처음부터 난 이제 뭐 그 의도성이나 아니 뭐 이제 선입견 편견을 이제 조장하려는 의도가 있었죠. 이런 차이로 구분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그런 게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 좀 뭐 다르게 하려면 사실은 나다를 묻고 가로 갈 수도 있기는 있는데 아, 저기 나다 그 의도성과 의도성이 없는 걸로 이제 묶어서 가나를 묶고 다를 구분한 다음에 근데 가는 성공했고 다는 나는 실패했다 이렇게 가셔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 보시는 유형이 조금 더 그냥 결과 표면적으로 보시기 쉬울 것 같습니다. 그런 게 일단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될까? 그다음에 이제 2번 가야죠. 2번. 이번에 라의 내용 정리를 해야 되는데 라에 무슨 내용이 있냐? 요걸 지우면 다 지워지기 때문에 일단 라는 요거 좀 갈게요. 자, 그래서 인스타그램에 이제 뭐 맛있는 프렌치 토스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는 어떤 얘기가 나옵니까? 이제 그 기본적으로 사람에게는 그냥 당신의 어떤 개인적인 경험을 혹은 개인적인 관계를 누군가에게 어, 정리하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3, 40%가 대화하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심지어 이제 최근에 어떤 80%의 이제 이런 것들은 뭐에 되는 것이다. SNS에 나오는 얘기들은 이제 뭐 기본적으로 이제 역시 이렇게 약간 뭐 약간 신변 잡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내용들이 올라간다는 얘기를 기본적으로 이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뒤에 나오는 내용 가보면 그 어떤 자기 노출이라는 것이 이제 얘기가 나와 있어서 근데 다른 영장류들은 네, 뭐라고 얘기해요? 그런 것들이 잘 뭐 안 나타난다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 이제 보통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뭐 9개월이 지난 그런 얘기를 이제 하게 된다 하고 얘기를 조금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어떤 자기 노출에 대한 얘기를 기본적으로 이제 여기에 대해서 연결을 짓고 있다. 그러면 라의 내용 정리해 보면 박수 좀 죠 일상 대화나 음, 아니면 이제 뭐 인스타라고 나와 있긴 하지만 SNS의 어떤 포스팅은 그럴 때랑은 기본적으로 이제 약간 뭐 신변 찾기 뭐 이런 얘기 기본적으로 하고 있고 이것은 뭔가 그 인간의 뭔가 고유한 특성이다. 자기 노출하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럼 이제 이거를 뭔가 다와 이제 나랑 다 또는 다랑 연결을 시켜봐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일단 가장 먼저 보이는 거는 지금 SNS 얘기는 여기 나와 있어요. 다랑 좀 먼저 연결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러면 연결지어 보면은 그러면 이제 가와 다는 기본적으로 어떤 얘기일까요? 방향성을 좀 잡아보면 조금은 저는 다른 결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그 다에서는 이제 약간 뭔가 가려서 셀렉티브하게 그러니까 선택적으로 노출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그 라에서 뭐라 그래요? 이제 이게 뭔가 신변 잡기 노출 굉장히 본능적이다. 인간에게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기본적으로 얘네 둘은 뭔가 좀 다른 이야기다. 이제 다의 입장에 봤을 때는 그럼 이제 어떤 것들 이 사람이 그러면 여기 이제 뒤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게 전달하기 뭐라고 그랬어요? 나와 있는 것처럼 하거나 이제 뭐 그 자신 생각을 전달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러면 파악이 가능할 수 있다. 뭐와 다르게? 가와 다르게. 요런 얘기 좀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가 같은 경우 어떻게 해요? 가는 파악에 성공한다는 얘기였잖아요. 그럼 이제 이거는 가의 주장을 뭔가 뒷받침해 주는 증거가 될 수 있겠죠. 보시면 우리 가의 라에서 뭐라고 했어? 뭔가 이런 이제 생각의 노출은 지극히 본능적이다.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가하고 라는 비슷한 얘기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 구성 자체가 원래는 이제 제시문 라에서 뭐 도표도 나오고 자료도 나오고 그렇게 하거든요. 여기서 이제 어떤 통계를 준 건데, 그럼 이제 기본적으로 라는 이제 가에 대해서는 뒷받침해 주는 근거, 그다음에 다에 대해서는 조금 충돌하는 대립되는 근거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방향성 그렇게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말하는 순서 정해봐야 되잖아요. 말하는 순서로 가보면 있어야죠. 제가 문제 1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시문 가나다는 뭐 공통적으로 뭐 어떤 개인의 관찰이라 개인에 대한 관찰 분석을 통해서 그것을 파악하는 데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개인의 어떤 뭐 정보의 분석을 통해서 가는 성공하는 사례를 들고 있는 반면에 나다는 실패한 사례를 듭니다. 가해 같은 경우에 최근에 어쨌든 디지털 패널티커는 마음을 읽어낸 데까지 성공할 정도로 굉장히 유용하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나와다 같은 경우에 실패를 했는데 나에서는 단순히 과거만을 분석한 결과 이제 잡아먹히게 되는 칠면조의 오류를 AI에 대입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다 같은 경우에는 슬픈 일이나 안 좋은 일보다는 기쁜 일 위주로 올리는 SNS 속성상 그 사람에 대해서 좋은 면만, 희극일만 보게 된다는 면에서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반면에 이렇게 둘 다 나와다는 실패를 하지만 의도성이라는 면에서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나는 데이터를 고지고대로 해석해서 오는 실패라는 면에서 가지만 다와 같은 경우에서는 의도성이 기본적으로 의도되고 약간 선입과 편견을 조장할 의도가 있었다면 차이가 있습니다. 뭐 대략 한 10문장 나오겠네요. 그러면 빨리 말하는 친구는 2분, 좀 걸리는 친구는 한 2분 15초까지도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2번 문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시문 라의 내용에서는 일상 대화나 SNS 포스팅의 절대량이 매우 신변잡기적이고 일상적인 걸 전달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기 노출은 인간의 고유한 특성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자신의 생각을 이제 자기 노출시키려고 전달하는 데 목적을 갖고 있다고 정리를 합니다. 이러한 나의 내용을 가를 통해 분석해 보면 일단은 뭐 가와 같은 방향 혹은 가를 지지해 주는 근거가 될 것 같습니다. 요거 먼저 말해야죠. 왜냐하면 가에서는 이제 디지털 파놉티콘은 나의 마음을 읽어낼 정도 파악에 성공적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거기서 특히 이제 정치적 신념 얘기가 나오죠. 그게 생각하고 연결되겠죠. 그래서 나에서 이런 생각의 노출은 어떤 정치적 신념 굉장히 본능적인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가와 일맥상통합니다. 반면에 지심은 다는 라와 조금 다른 혹은 대립되는 관점으로 설명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분석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다에서는 희극 위주로 좋은 일 위주로 올라오기 때문에 제대로 파악할 수 없다는 논점을 팝니다. 하지만 라에서는 개인의 어떤 자기 노출이 본능적이고 당연한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다와는 다른 견해를 보이고 있습니다. 역시 어렵죠. 그러면 이것도 대략 한 2분 15초 안팎이 되겠죠. 그래서 어렵습니다. 이렇게 다 분석해서 말씀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요게 이제 기본적으로 나온 거고요. 여기 이제 뭔가 막 그림이 안 보이니까 그래픽이 안 보이니까 유형이 달라졌다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자료를 주는 방식에 있어서만 다르게 주어졌다. 그리고 이 문제가 연세대학교 국제형 기본적인 가장 스테레오타입 문제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우리 수시 문제도 조금 유형이 달라지긴 했지만 간단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시 먼저 문제 보겠습니다. 지시문이 3개로 좀 주로 있고요. 그래도 어쨌든 논제 분석하고 가야죠. 왜냐면 논점을 놓치면 역시 안 되니까요. 문제가 쉬울수록.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상당히 쉬워졌다. 여러분 방심하시면 안 되고요. 내가 완벽하게 풀어야겠구나. 그런 마인드로 접근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만큼 변별력이 낮아질 테니까. 사소한 실수가 가르겠죠. 자, 그럼 1번 보겠습니다. 가와 나의 관점을 비교하시오. 근데 기준을 줬어요. 그러면 사회적 관계. 그럼 일단 우리가 공통점 찾아야 되고요.
차이점을 찾아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근데 기준이 뭐가 되는 것이다. 첫 문장이 네, 쓸게요. 기준은 사회적 관계고 하고요. 2번 보겠습니다. 좀 많이 띄워놓을까요? 근데 저 어떤 얘기 들어갈지 모르니까 띄워놓고 2번 가겠습니다. 2번은 과와 나의 관점을 다를 분석하시오. 그럼 저의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다를 정리해야 되고요. 네, 구조는 같죠? 항상 3단계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거를 바로 분석을 하고 네, 다로 분석을 하는 겁니다. 나로 해야겠죠. 그러면 다에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가에서 이렇게 얘기했고 그러니까 관점이 어땠다. 분석에 대한 얘기로 가겠습니다. 큰 틀은 이 정도로 잡아놓고 가면 될 것 같네요. 자, 문제로 가보죠. 그러면 제시문이요. 자, 가에서 사람들이 무리 짓는 얘기를 기본적으로 하고 있고요. 사회생활에서는 인간관계고 재산이란 말을 좀 좋겠다. 그리고 뭐 핵심어들. 근데 이제 여기서 홀로 있는 것이 얼마 든지 자유를 못한다. 혼자는 아직까지는 모르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는 그런 한 없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앞에 얘기보다는 이제 어떤 얘기가 중심이 되다. 그러니까 두 번째 패러그래프가 더 중심이 되는 얘기겠죠. 기본적으로. 그러면 이제 가 내용을 이제 한 줄 좀 정리하고 가야 되니까 여기다 적어보면 표시만 좀 해놓을까요? 그냥 가에서는 좀 홀로 있는 것에 긍정적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것이 상대적으로 사회적 관계나 혹은 인간 관계보다 중요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나에서는 이제 이게 이제 세로님이죠. 홀로 있는 것이고 모르는 론리스. 외로움 이렇게 보통 우리가 해석을 하죠. 근데 이 외로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 보시면 이것은 뭐 매우 이제 정신적이고보다 무슨 영향을 갖고 온다? 피스칼적인 영향을 갖고 온다. 그래서 매우 이제 뭐 미묘한 이제 뭐 것이긴 하지만 persistent distance in cardiovascular function. 그러니까 이제 카디오를 찾아보면 심장혈관, 뭔가 심장계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가티브 이펙트가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그리고 이제 상대적으로 어, 0PF는 괜찮다. 0PF는 아닌데 근데 누구한테 문제다? 바이 미들 에이지. however 이제 중년층부터는 이것이 정말 뭔가 안 좋은 영향을 가져올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론리스트에 대해서 이건 그냥 긍정적인 얘기입니다. 부정적인 얘기입니다. 부정적인 얘기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 가와 나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일단 이렇게 방향성 잡으셔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퍼트넘 얘기를 하면서 뭐 나홀로 볼링을 예건네 안 예건네 이건 중요한 건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혼자 볼링 시간 퍼진다. 근데 이 사람 저자는 퍼트넘 무슨 얘기다? 공동체에 지내고 있어 뭘 중에 사회자본을 주고 있어. 상대적으로 이런 혼자 되는 거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연결의 중요성 다시 연결. 관계 연결 시너님이죠. 잡으셔야겠죠. 자,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그럼 하나의 공통점 기본적으로 뭐 사회적 관계 혹은 뭐 인간관계, 외로움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뭐 이제 이 정도로 그냥 이슈 정도만 잡아주시면 충분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사회적 그 관계라는 기준에서 봤을 때 기본적으로 가와 나에 있어서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느냐. 이 사회적 관계에 대해서 가 같은 이제 얘는 좀 대비되는 얘기를 하고 있죠. 가는 기본적으로 이제 긍정적, 알죠. 사회적 관계에 대해서 이제 뭐 그 약간 회의적, 음, 부정적인 면도 있는 거 아니야. 그게 꼭 중요하냐?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반면에 그에 대해서 나는 이제 쓸게요. 위에 써야겠구나. 나는 이제 중요성을 강조를 하고 있죠. 이제 그 이유에 대해서 가는 뭐 현재 이게 이제 오히려 홀로 있을 때 어떤 장점을 얘기를 하고 있는 반면에 나는 이렇게 될 경우에 이것이 이 외로움이
뭐 젊은 층은 오케이 괜찮지만 중년층 이상에서는 네, 건강과 이제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다는 얘기를 함으로써 근거를 대고 있죠. 그래서 이 정도로 일단 차이점 잡아주면 될 것 같고요. 다음에 밑으로 가야죠. 그럼 2번으로 가보면 다에서는 어떤 얘기를 하고 있다? 이쪽으로 미국에서 혼자 볼링을 친다는 사람의 증가. 이것의 의미 뭐다? 공동체 분계. 그것에서 개인 연. 이 얘기는 곧 개인 간 연계나 사회 관계의 경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대체 뭐 이런 것들 많이 듣던 얘기죠. 그럼 이것에 대해서 이런 현상에 대해서 이제 가는 무슨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가는 그거 나름대로 긍정적 의미 있다. 좋다. 라고 얘기를 하겠죠. 왜? 혼자 볼링 치면서 여기서 얘기했던 것처럼 홀로 있는 것에 대해서 어 뭔가 그 개성을 추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개성 추구. 음, 그런 장점을 뭔가 살릴 수 있어. 라는 얘기를 하겠죠. 왜? 가에서는 여기에 긍정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가에서는 이게 홀로 혼자 볼링 치는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반면에 나에서는 어떻겠어요? 나는 조금 걱정하겠죠. 사람들이 이렇게 되면 부정적. 왜? 나에서는 이것이 외로움이 건강에 안 좋고. 근데 저렇게 사람들의 이제 공동체가 붕괴되면 이게 뭘로 연결될 수 있어? 건강에 악영향 줄 수 있기 때문에 라고 요지를 잡으실 수 있겠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네, 드시문 수도 적지만 논점도 좀 복잡하지 않고 메시지도 조금 클리어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말하면서 잡아보면 1번 문제 말씀드리겠습니다. 드시문 가원은 공통적으로 사회관계와 인간관계에 따라 나오는 이제 외로움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혹은 외로움의 영향을 다루고 있습니다. 차이점으로는 가는 그 사회관계와 외로움 중에서 사회관계를 더 중요시한다. 아주 외로움에 대해서 사회관계의 회의적인 외로움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반면에 나는 이 사회관계를 중시하고 외로움에 대해 부정적인 얘기를 합니다. 뭐 이건 한 번에 말씀하실 수 있겠죠. 왜냐하면 가에서는 홀로 있는 것의 장점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반면에 나는 이것이 젊은 층은 모르겠지만 중년층 이상에는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얘기하기 때문입니다. 상당히 심플합니다. 그래서 1분에서 1분 15초 정도면 끝날 것 같아요. 자, 2번입니다. 2번 문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시문 다에서는 혼자 볼링을 치는 사람들이 미국사에 늘어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공동체의 곧 붕괴 현상의 하나로서 개인 간 연계나 사회관계가 붕괴되는 것으로서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도 정리하고요. 이에 대해서 가는 오히려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가는 개성 추구와 장점을 실림으로써 외로움을 긍정적인 측면을 역설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다와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좀 더 자신의 취향에 따라서 개성을 살려서 잘 살 수 있을 겁니다. 반면에 나에서는 부정적으로 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외로움이 건강에 나에서 안 좋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년층입니다. 근데 이런 현상이 되면 이것은 공동체가 붕괴되고 사회적 관계가 끊겨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미국 사회 전반적으로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 그럼 이것 또한 빨리 말하는 친구는 2분, 적게 말하는 사람은 천천히 말하면 2분 15초까지 가겠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두 개 합쳤을 때 한 3분 30초에 4분 이내로 들어올 수 있는. 그래서 상대적으로 답변이 짧아질 수 있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문제 난이도가 낮기 때문에. 그래서 실질 난이도는 떨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이게 3분 이내로 답변을 한다? 그러면 뭔가 논점을 놓쳤다, 차근차근 말하지 않았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작년 문제, 수시 문제는 좀 예외적인 유형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준비를 하실 때는 정시 유형 놓고 준비하시는 게 맞을 겁니다. 좀 다시 한번 강조드릴게요. 네, 이상으로 24년도 연세대학 국제형 네, 문제 해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